저는 올해로 34살,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이 조금 지났네요. 그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저는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이고 특히나 처가 부모님에게 항상 살갑게 대하면서 자기 부모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나 우리 집엔 자식이 언니랑 저뿐이라 아들이 없었고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던 저희 친정아빠에게 남편은 정말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다가갔어요. 쉬는 날에는 아빠랑 같이 새벽부터 낚시도 다니고 남편은 원래 골프를 잘 치지 못했지만 골프 좋아하는 우리 아빠와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인지 개인 레슨까지 다니며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죠. 또 다른 사위인 우리 형부는 사람이 착하고 정말 좋은 분이긴 하지만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타입이라서 그동안은 아빠랑 친하게 지내지 못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랑 언니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남편이 대신 채워주는 것 같았고 결혼 생활하는 내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친한 친구의 소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매사에 열심히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한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만났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들에 비하면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성숙한 어른이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제 부모님을 모시고 다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남편이 먼저 아빠 연락처를 물어보고 가져가더니 두 사람이 따로 만난 적도 있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침성 좋은 성격이구나 싶어서 감탄했고 당연히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친정부모님에게 선물과 용돈을 보낸 적도 있고 남편이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부모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나 잘하는 남자를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사귄 지 겨우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는 공인회계사이고 직원도 몇 명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중입니다. 엄마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이세요. 그 약국도 외할아버지 병원이 있는 건물 1층에 있는데 8층짜리 건물 자체가 외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집안 형편이 좋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 잘하는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형부와 사내 커플로 결혼을 했고 언니네 부부도 잘 살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부모님이나 언니와는 다르게 공부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고 대신 예체능 쪽으로 빠져서 악기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은 제 전공을 살려서 악단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아이들 레슨을 하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현실을 깨닫고 음악은 완전 포기했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커피를 좋아하고 전 세계에 있는 예쁜 카페 다니는 것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러면 네가 직접 차려서 해보라는 말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나 언니처럼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제 개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고 그러던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신혼집부터 혼수와 결혼 비용까지 거의 반반 부담하고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집을 해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너무 큰 도움 받으면 죄송하고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반반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집 같은 것도 둘 중 여유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별로 상관없었는데 남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반반하기로 결정했어요. 친정부모님도 제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호감이 쌓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 뜻이 그렇다고 하니 동의하시더라고요. 시댁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린다거나 반대로 여유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 두 분 아직까지도 맞벌이를 하고 계시지만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시긴 힘든 상황이었죠. 요즘은 더 올랐지만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집값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무튼 양가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언니와 형부는 좋은 회사 다니며 알아서 잘하니까 도와줄 게 별로 없었고 대신 저희 부모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셨어요.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가 좋게 10년은 넘은 오래된 소형차였는데 키로수도 많이 뛰었고 이래저래 잔고장도 많아서 결혼하고 나면 바꿔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우리 부부가 장거리 여행을 가는 것도 무리고 남편 친구들 만날 때 타고 다니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작고 낡은 차라서 저희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빠가 남편을 부르더니 저희 1주년 선물로 새 차를 하나 사준다고 하셨어요. 물론 사위가 마음에 들어서 사주기로 하신 거지만 아빠도 약간은 민망하셨는지 자네가 큰 차 타고 다니면 내가 편한 거야. 나중에 우리 둘이서 낚시하러 갈 때도 자네 차로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골라봐. 엄청 비싼 차는 아니고 국산에 적당한 가격으로 사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한사코 괜찮다면서 자기는 지금 타고 있는 차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더 벌어서 본인 힘으로 차를 사고 싶다고 거절했습니다. 부족한 본인을 사위로 맞아주신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할 일이라며 정말 부모님 듣기에 좋은 말들만 하는 겁니다. 아빠는 그 일 이후로 남편이 더욱 마음에 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아빠가 다니는 골프 모임에 데리고 다닐 정도였어요. 사실 결혼할 때를 생각해봐도 저희 부모님이 원래 집을 해주시려다가 반반 결혼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그 대신 예물시계를 하나 해주려고 하셨거든요. 친정부모님이 백화점으로 남편을 불러내 시계 골라보라고 할 때도 남편은 자긴 비싼 시계 필요 없다면서 오히려 제 부모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렸어요. 평소에 저한테 대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그것이 남편의 실제 성격이라고 저도 우리 부모님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인 장모는 물론이고 돈 때문이라면 자기 부모에게도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내가 정말 몇 안 되는 착하고 올바른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싶어 다행스런 마음이었죠. 결혼식조차도 남편이 돈 들어가는 예물 예당 거의 다 생략하고 쓸데없는 돈 낭비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어요. 타고 다니는 차부터 행실 자체가 검소하고 허세가 없어서 정말 좋았죠. 남편에게 우리 아빠가 해준다는 건 부모님들이 당신이 정말 좋아서 해주고 싶은 거니까 뭐든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때 제게 한다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처갓집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건 장인 장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일구신 재산이고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라고 하길래 이 사람이 보통 그릇은 아니구나 싶었죠. 남편과 저는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편을 소개시켜준 제 친구도 그렇고 한두 달이 건너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어느 날 제가 카페 마감 시간에 맞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쯤 마지막 손님으로 익숙한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 동창이었던 남자애였었는데 그때는 좀 친하게 지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여고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잊고 살았는데 10년이 넘어서 우연히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대화를 잠깐 나누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제 남편과 같은 대학을 졸업해서 남편 회사와 엄청 가까운 곳에 근무하고 있었고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날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고 저희 카페에 잠깐 들른 거였고 바로 옆에 그 친구의 아내분도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웠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다음에 연락하자 한 것이 전부였죠. 옛날에는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재미있게 놀았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주 보는 편한 친구들만 연락하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가 더 반가웠고 옛날 추억 생각도 나면서 좋았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는 서로 교환을 했었지만 여자애라면 모를까 남자애인데다가 애까지 딸린 결혼한 유부남이라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먼저 연락도 못했어요. 며칠 시간이 지나니 제 기억에서는 또다시 잊혀져 버렸고 매장과 집을 오가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이다. 며칠 전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갑작스러워서 나도 당황했네. 서로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친구들 어떻게 지내는지도 듣고 오랜만에 옛날 친구와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기 전에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제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건 괜한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했거든. 너희 남편이 S그룹의 윤대리라고 했지? 거기 내 거래처고 그 회사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말을 좀 들었는데 사실 평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
이렇게 말하면 괜히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너 결혼 생활하면서 혹시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친구의 말은 제 남편이 회사 내에서 평판도 그다지 좋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자기는 언제든 회사 그만둘 수 있다는 소리를 자주 했다더군요.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쪽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서 그때는 친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과연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싶었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1년 좀 넘게 연애하다 결혼했고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리만치 모범적이고 성실한 모습 말고는 그 사람의 과거나 진짜 속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연락한 친구가 괜한 헛소리를 할 리도 없고 자꾸만 제 안에서 남편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자 자기 친구라고 절대 나쁜 이야기는 안 해줄 게 뻔한 일이라서 그 친구에게 수소문해서 남편과 같은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1년 후배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착하고 성실하기만 한 남편이지만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공부는 뒷전이고 술과 여자에 미쳐서 살았고 심지어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같이 살림을 차린 적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짧게 많은 여자를 한 번에 만났고 그 여자들과 동문제로 엮이면서 시끄러운 일도 있었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엔 조금 충격이었고 혹시나 이 사람이 괜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단지 그 사람 말 하나만 믿고 남편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철이 들고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죠. 그래도 이 남자의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제 앞에서 웃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으론 자꾸 저런 모습이 전부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집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어요. 평소에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 정도는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볼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있었고 사실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바로 들어오는 남자라서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제가 의심하고 신경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남자 핸드폰을 뒤져보는 것처럼 모욕감을 주는 일도 없다고 하길래 저는 굳이 남편의 사생활을 궁금해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 핸드폰에 잠금을 풀어서 가장 먼저 카톡을 확인했죠. 주변에 친구가 많은 남편이라 수많은 대화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남편이 자주 만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5명이 만들어 놓은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서 남자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자들의 대화답게 여자 이야기부터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저질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우리 남편도 대화에 끼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욕도 안 하고 저한테는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이지만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험한 욕도 즐겨 쓰고 있었습니다. 조금 의외였고 놀랍긴 했지만 저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평소 쓰는 말투와는 많이 다르긴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 별다른 건 없나 계속 대화를 올려가며 보고 있었는데 다른 한 친구가 저희 남편에게 경수, 너 요즘도 윤희 만나냐? 라고 묻더라고요. 처음 듣는 여자의 이름이었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인가 싶었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걔를 왜 정리하겠냐? 마누라보다 훨씬 어리고 이쁜데 지금도 가끔 연락해서 만나고 있어. 걔랑 나랑 궁합이 보통 궁합이냐? 걔네 집에 돈만 좀 많았어도 내가 윤희랑 결혼했겠지. 남편에게는 저와 연애하던 시절부터 만나던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연하의 여자였고 심지어 결혼한 지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남편은 완전히 정리하지도 않고 저 몰래 뒤에서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지만 혹시나 다른 것이 있나 싶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처갓집에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는 말밖엔 없었습니다. 아니 장인이 저번에 차를 사준다길래 기대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냐? 5천만 원 안에서 국산 차로 사라는 거야. 자기는 벤츠 타고 다니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빈정 팍상해서 안 받는다고 했어. 돈 있는 집안 것들이 왜 이렇게 쪼잔하냐?
진짜 그동안 남편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혀 진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속이 시커먼 하이에나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할 뿐이었고 언젠가 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그 돈으로 놀러 다니면서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소개받기 전에 주선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외갓집이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부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으면서 순전히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미 부동산에 가서 우리 아빠 사무실과 엄마의 약국이 있는 건물의 시세도 알아본 적이 있고 저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친구들에게 돈 많은 장인 구워 삶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 부모님과 제 앞에서는 세상 착한 남편과 사위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남편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였고 그 소문이 거래처에 다니는 제 동창에게 퍼지면서 결국 제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친구들과 했던 이야기를 읽어보고 또 읽어봤지만 보면 볼수록 제 마음만 찢어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호감을 갖고 잘해주려고 했던 것조차도 남편은 전부 계산하고 있었고 나중에 더 크게 받아내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니 제가 집안에 큰 원흉을 끌어들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남편이 친구들에게 한 말들 중에서 왜 차 사준다고 할 때 그냥 받지 거절했냐고 그러니까 그 집안 노인네들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미리 돈에 관심 없는 척 해놔야 나중에 우리한테 다 물려주지. 그 집안 식구들은 노인네한테 잘 보일 생각조차 안 하는 멍청이들이라니까? 노인네 데리고 같이 놀아주면서 낚시 다니고 골프 치고 비위 맞추는 건 나밖에 없어. 진짜 업장이 무너지고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전부 바보 취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산에 관심 없는 척 본인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제 손을 잡고 웃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한데 속으론 누구보다도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긴 말하지 않고 핸드폰 카톡 내용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나랑 우리 부모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오해라며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내 본심이 그런 건 아니야. 남자들은 원래 친구들 앞에서는 괜히 센 척하고 그러는 거 알잖아. 남편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구차해지고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려본 거라는데 그러기엔 너무 상세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었죠. 대체 누가 허세 부리기 위해 장인장모 재산을 부동산까지 가서 확인을 해본답니까? 게다가 결혼 전에 만나던 옛 여자와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변명을 하면 할수록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사과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남자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생각했고 그냥 이혼 준비할 테니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겠다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다 이야기를 하던지 집도 받고 차도 받고 그랬었다면 지금처럼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저와 부모님께 했던 말들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남편이 그 이후로도 대화를 계속 시도했지만 저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실수도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해서 저와 부모님을 기만하고 속인 거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남편은 물론 내연녀라는 사람까지 같이 고소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해봤자 증거가 제 손에 잔뜩 있는 상황에서 빼도 박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절차까지 다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이혼하고 난 뒤로는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살림을 차리건 말건 저와는 더 이상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맘고생한 건 그렇다 치고 저희 부모님, 특히 우리 아빠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본인은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지만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일부러 남편 쪽 소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잠수 탔다 하더라고요. 워낙 주변의 평판도 안 좋았고 저와 이혼하면서 소문이 다 퍼져서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었나 봐요. 제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제 눈이 완전 호구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지만 이젠 누군가를 쉽게 믿고 마음을 주진 않을 거예요.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남편을 끝까지 믿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았다면 우리 가족 모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평생을 속았을 텐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상에 가족들 말고는 믿을 놈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